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어요. 외식업, 한국외식업 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회장입니다.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왔으니 비례대표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례대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당원 20만 명 확보해줬고 4.3 보선 때도 지원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 때도 동원 인원을 줄여줬다. 그러니 도와준 거 아니냐. 비례대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되나요? 이해찬 대표는 공천 요구 거절, 야당 이거 선거법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발언을 좀 더 소개해드리죠. 이제 외식업 중앙회 회장이 한 말입니다. 역시 뭐 제목에 있는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20만 진성당원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서 지지 성명도 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도 표다. 내년 4.15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영상으로 어제 발언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이 존중받고 강자보다 약자가 대접받는 정책 기조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6년 또 비례대표를 저희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이율 배신을 했습니다. 내년 4월 13일에는 연동제가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은 비례대표는 당연히 한 자리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순서를 뒷번호로 뒀다. 그러니까 배신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배종희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저는 이제 모든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그 시도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우리도 비례대표를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이 대화가 간담회 자리가 굉장히 잘못된 게 지금 거래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대표가 있어야 되냐면은 뭐 외식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도 어떤 명분에 걸맞는 이유를 그렇다면은 비례대표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얘기하면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이건 뭐 지난번 선거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비례대표를 우리에게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법 취지에 보면은 지금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은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현실법에 저촉은 되지 않겠지만은 이런 거래적인 것으로 접근하니까 지금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 또 이해찬 대표께서 현장에서 참 쓴웃음을 진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그 비례 얘기인데 지금 그 비례 공천을 할 때 보통 이제 전문성을 보거나 아니면 뒤에 표가 많은 사람들 그 표라는 게 결국에는 이익단체 이제 이런 뭐 단체 활동을 했던 분들이거나 그렇게 해온 건 저는 당을 떠나서 되게 비례대표들이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들어갔었죠. 뭐 노조 쪽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익단체가 그렇게 국회 진출하려고 하는 거에는 뭐 그걸 좀 문제될 거는 없는데 그걸 바라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그거를 당의 그 지도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대선이나 뭐 저 지방선거, 보궐선거면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예.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예. 향후 좀 이런 건 그 정당도 그렇고 뭐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식의 그 공천 압력들이 있거든요. 좀 이런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자유로워야 될 텐데 이게 한 자리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유권자도 예. 인류가 돼야 된다. 그 후보도 예. 인류가 돼야 되지만 예. 유권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좀 인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경 전님. 네. 지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요. 지난 선거 몇몇 선거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당신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례대표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한 가지 분명한 건 예. 비공개 회의에서 예. 이해찬 대표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 뭐 기사에도 예, 예. 공천 요구 거절했다 이렇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밝혔다는 점이고요. 예. 지금 1년 앞두고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룰을 사실상 거의 확정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 공천 최소화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 비례대표도 전략 공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만약에 제갈창균 회장님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룰에 따라서 신청해서 그런 방법으로 도전하는 거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거는 사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예.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비례대표를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당이 뭐 자기들 원칙에 따라서 이제 공천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태로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이 아니라 예. 앞으로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 정구합 의원님. 그동안 비례대표라는 그 자리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인데 그중에서 부정적 시각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정적 시각이 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비공식 간담회에서 편한 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는 게 어차피 선거를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다 요구 사항들이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거래하는 형태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뭐 법 위반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쨌든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천 요구에 대한 거절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렇죠. 또 지난번 뭐 김종인 대표 때에서도 안 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저는 뭐 각각의 이해단체들이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로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어떤 그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만 어떤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문제들이 좀 확보가 돼서 제대로 되는 룰과 규칙에 따라서 국회에 들어간다는 건 그걸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압력성으로 비치는 듯한 그런 언급,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정책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영상으로까지 이제 포착이 된 발언이라서 정치권에서 오늘 꽤 회자와 논란이 될 듯한 뭐 생각이 좀 드네요.